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려볼까요? 심리학이 말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라면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그냥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편안히 먹고 좀 안정적인 삶을 누리다가 가려고요. 근데 그게 정말 삶의 목적일까요? 그렇게 살면 만족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 심리학은 당연히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았을 때 정말 삶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죽는지 연구를 해왔겠죠. 그 이야기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쾌락이에요. 이 쾌락 그 재밌는 인터넷에 보니까 뭐 술 마시면 1 정도, 첫 키스할 때도 1 정도, 그다음에 뭐 웃을 때 뭐 15, 여행 갈 때 55,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 때 뭐 80, 뭐 이런 재밌는 쾌락 순위가 있었는데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나쁘게 쓰이긴 하지만 심리학에선 되게 중요하고 기초적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쾌락을 느끼기 위해 또 고군분투하고 또 좋은 쾌락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그 헤도니아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서 심리학적으로도 측정하는 검사가 있을 정도예요. 내가 얼마나 말 그대로 정말 쾌락적인 행복, 쾌락적인 기쁨, 쾌락적인 즐거움을 잘 느끼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맛있는 거 참고 맨날 운동하고 필요하죠. 신체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쾌락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행복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행복과 관련된 심리학이 정립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 뭐 2002년 또는 뭐 1998년 요 사이, 뉴 밀레니엄 시대 사이에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이 좀 정의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대가 중에 한 명인 셀리그만이 이거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즐거운 정서, 좋은 긍정 정서를 많이 느꼈냐. 두 번째, 오늘 하루 뭐 살면서 얼마나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느냐. 세 번째, 오늘 하루 즐거우면서 몰입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었냐. 예를 들면 의미를 제거해보고 몰입만 하면서 즐거운 삶, 회사에서 뭐 공장에 출근해가지고 부품 조립을 1000개를 했어요. 몰입도 하고 뭐 주변의 동료들이랑 떠들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별로 의미가 만약에 없다. 의미가 있으면 좋죠. 근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오늘 하루 10점 만점 중에 긍정적인 정서 몇 점? 몰입은 몇 점? 의미 있는 삶은 몇 점? 뭐 다 10점 만점이면 좋겠지만 좀 들쭉날쭉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균형적으로 잘 살고 있나? 회사에 출근해서 뭐 몰입도 하고 의미도 있지만 이게 즐겁지는 않는 삶인가? 반대로 너무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만 몰입도 사실 일에는 잘 안 되고 의미도 없나?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춰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계속 발전합니다. 세 번째는 웰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PERMA 여기서 이제 방금 보셨던 긍정 정서, 긍정 뭐 관계,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고 확장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르마 또는 뭐 펄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정서 중요하고요. 몰입도 중요하고 긍정 관계도 중요한데 의미도 중요하고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근데 이 펄마가 무슨 뜻이냐면
파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뽀글뽀글 파마. 그 파마가 permanent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영속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펄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정말 삶에 궁극적으로 영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심리적인 요소들은 바로 이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힘이 없고 지쳤거나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했을 때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가를 느끼는 상황이 부족한지, 몰입을 못하는지, 관계가 부족한지, 의미 없는 일들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는 그 여러 가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만약에 성취감이 부족하다, 꼭 공부나 일로 이걸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수영을 배워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거나 또는 뭐 10분 15분 간단한 운동, 러닝, 뭐 유튜브 보면서 체조,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펄마 얘를 달성하는 걸 웰빙적인 삶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사실은 이 긍정적인 심리학의 목적입니다. 웰빙이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2% 부족해요. 그 네 번째 단어가 바로 플로리시입니다. 그리고 긍정 심리학인 학문에서는 플로리시를 증가시키는 걸 삶의 목적,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플로리시는 무슨 뜻이냐면 14세기쯤에 라틴어에서 플로레레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는데 꽃을 피우다 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활짝 꽃 피우고 번영하고 풍성해지고 요런 느낌,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긍정 정서 관계 의미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 표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하루하루 하는 행동, 거기에 더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아직 보이지 못하는 잠재력까지 다 활짝 피우는 겁니다. 그 상태를 플로리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삶의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사세요? 왜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려고요. 그게 무언가를 활짝 꽃 피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이 플로리시는 좀 선한 이타적인 후대 양성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행복해지는 건데 내가 그렇게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산다고 그 사회 번영에 큰 기여를 하나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특정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플로리시 번영하는 걸 우리 긍정심리학에서는 삶의 목표로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웰빙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내 하루하루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 웰빙 이런 거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긍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죽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만족과 후회하지 않는 정도가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닌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심리학에서는 쾌락을 자주 많이 느끼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행복감,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웰빙, 더 확장해서 매일매일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플로리시, 번영하는 삶이 심리학에서 잘 사는 인생에 꼭 필요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함께 꽃 피우는 삶을 사시면 어떨지 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